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전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그거 중에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장이 지지부진. 아까 근데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제목 논란이 있었어요. 왜요? 제목 논란. 왜? 응? 제가 제목 설레발, 지었거든요. 설레발 설레발이에요? 지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외국인 돌아왔죠. 삼성전자 반등하죠. UAE 대통령 방한해가지고 각 기업들 지금 총수들 만나면서 지금 메디톡스는 수혜를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목소리 톤이 설레발이네요. 그래요? 메이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저의 생일이 있는 주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하연의 생일 해피러키, 토요일이죠? 럭키비키인데. 일요일인가요? 이번 주 월요일로 월요일이었어요? 금요일로 선반영하기로 그건 없습니다. 아닌가요? 6월 2일 2일 고맙습니다. 네. 자, 일요일입니다. 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장모 부장님, 김장모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셀린 메이의 끝자락, 돌아온 외국인, 반등하는 삼성전자, UAE 대통령 방한까지 2,900 가자. 맨 뒤에는 모르겠어요. 맨 뒤에는 모르겠다. 나 맨 앞에는 뒤에는 지어냈습니다. 지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전까지는 셀린 메이의 끝자락. 그러길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다. 네,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죠? 그렇군요. 하장모 부장님은 어때요? 6월은 좀 낫습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셀린 메이 잘 넘기셨습니다. 네. 뭐 세린메이 넘어가면은 나쁘진 않는데 일단 좀 가야죠. 세리모니 발음 잘못하면 세리모니 되죠. 세리모니. 세리모니. 네. 점심 뭐 드셨어요? 맛있는 맛있는 거 드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드셨나 봐. 너무 맛있는 거 해신탕 이런 거 드셨죠? 보쌈. 보쌈 먹는 애요. 와, 칼국수하고. 얼굴이 반들반들하세요 지금 콜라겐을 먹어가지고. 네. 그 뭐라 그래요? 그 김치소? 그게 네. 입에 아직 묻으셨나 봐요. 그런가요? 낼름낼름 계속.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어. 시간이 왜 없으세요? 밥은 드셔야죠. 다음에 그 오후부터 그 세미나가 있어갖고 오늘 그 아침 네. 오프닝 뵐 때 김장현 본부장님이 초대박이라고. 초대박. 삼성전자가 저 증권사에서 우리 국내 증권사가 네. 삼성전자 내년도 실적을 50조, 60조 정도 본대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외국계에서 USB 아니고 UBS. 네. UBS가 100조 불렀대요. 정확히는 96조인가 97조.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아나요? 모른다고 그 얘기도 했어. 얘네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얘네가 사실 우리 잘 몰라. 근데 큰 그림은 걔네가 끌어갈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개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삼성에 대한 스탠스는 잘 몰라요. 완전 근데 바뀌었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저기 수익률이 마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엔비디아 마진 날 때 한 65% 나잖아요. 네네. 엔비디아가 65%. 매출 총이익률은 78%고 영업이익률이 60 까먹었는데 65 이렇게 되거든요. 네. 60% 초반대.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지금의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정도 나오면은 그게 다 가능해요.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영업이익도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영업이 보통 40% 밑으로 보고 있거든.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럼 올해 한 55% 올라가고 내년에 뭐 거기다 또 30%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65% 70% 가까이해서 엔비디아랑 비슷하다라고 가면은 100조 나오죠. 100조 나오면 PE가 6배니까 엄청 싸죠. 그래서 내가 농담삼으로 믿으면은 집 팔아서 사라 그러고 전 집 집 없으면 팔아서 사라고 자동차 삼성전자를? 그걸 믿으면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난 이게 좀 그런 거야. 100조가 나오면 10만 전자 간다. 10만 더 가지. 나도 10만 공부를 원 잘했으면 가지. 서울대 갔겠지.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나 서울대 갈 수 있었어요. 공부 잘했으면.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핵심.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가봐야 되는 거고 솔깃하냐 안 솔깃하냐 누가 사람들이 여기 뭐 한국에 조그만 뭐 30몇 개 증권사에서 어디 뭐 저기 커버 못 하더는데 갑자기 나왔을 때 보시면은 100조 쓰면 누가 안 보잖아요. 근데 UBS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개무시는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 보이거든. 그런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저도 원본을 못 봤어요. 원본을 안 원본을 볼 수가 없대요. 왜요? 그게 왜? 이제 UBS 안 해. 공짜로 안 고객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돈을 좀 비싸게 받는 그런 VIP 고객들한테 나가는 건가 봐. 그런 커버레터 뭐 이런 것들이. 저희는 VIP가 아니었어요. 아니죠. 본부장님도 못 받으신 거예요. 요약본만 받은. 그래서 요런 거를 내가 요약본이라도 내가 가져왔으니까 고마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곡해를 하시고 여러분 고마워하세요 이런 거. 이것도 시청자들 채팅에다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줄줄이.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빗돌이님이 말씀하시기론 이렇게 좋은 삼성전자가 동시호가가 개망입니까? 네. 개망했어요? 동시효과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동시효과 개망이에요? 그러게. 동시효과 빠졌어? 시간외거 에이,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개망. 일단 저는 지금 집계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개망. 0.26% 상승으로 0.65에서 0.26으로 보는 건데 네. 이것도 봐야죠. 뭐 지금 나쁘지 호가 않아요. 한 300원 떨어지는 다 건데 봐야 될 것 같아. 하이닉스도 아까 아까 마이너스 가지 않았어요?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다른 소부장이 많이 갔지. 알겠습니다. 자, 3시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은 아무래도 좀 똔똔으로 네. 그냥 완전 보합으로 완전 지나갈 보합으로 것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0.37% 플러스 851포인트에서 거래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LB가 와 부활했어. 부활절. 15% 상승. 부활절이야 HLB. 와. 그때 제가 농담으로 저 네. 오프닝벨에서 이거 HLB 핫다 한다고 상한가 따라잡기 했어요? 그거 한다고 네. 그욕 바가지로 먹었어. 채팅부터 시작해서 이 두 분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네. 근데 그때 샀으면 한 30% 올랐다. 와. 아니 이거 뭐지? 뭐 아니 하한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멘트를 한 거죠. 멈추면 당연히 거기에서 반등도 노려봐야죠. 네. 근데 이제 보유자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또 그것도 이제 막 돈 집어넣고 하면 실패하면 또 많이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오늘 LG전자도 14%. 와. LG전자는 무슨 일이 있나요? LG전자 네. AI 뭐 한대. 아, 역시 냉각. AI 붙으면 냉각, 네이라센터라는 그 공조 시스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봐달라. 목표 주가도 굉장히 크게 불렀어요. 15만 원. 애널리스트가요? 오. 10만 원 안 됐을 때 15만 원. 그러니까 상방을 굉장히 크게 잡은 거죠.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하나 더 LG 어제까지. 전자. 근데 어쨌든 근데 LG전자는 완전 예전에 애플카 한다고 완전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AI에 이제 탑승했다라고 아, 보면 그 AI가 아니고 설명.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LG전자가 주가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이 좀 제한적인 부분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요 이제 냉각 관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된다면 기존의 그 영업이익 밴드 박스를 부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AI 쪽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냉각 종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할지 모르는데 얘는 일단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어쨌든 뭐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설치할 때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어쨌든 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영업이익 밴드를 부수는 게 핵심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높아질 수 있다를 봐야 돼요. 냉각을 한다고 해서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기존의 회사에서의 이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이런 상당폭을 부술 수 있는 거가 초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트리거가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냉각 쪽으로 가는 거니까 좀 파급력이 굉장히 세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LG전자 삽니다. 뭐 집 팔아서 집 팔아 삽니다. 집은 팔지 마세요. 저는 변압기도 집 팔아서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차는. 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차는 모르겠다. 자전거는? 그 이제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내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 금액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요? 매매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내 전 재산이어도 내가 쿨가이면은 괜찮겠네요. 그럼요. 오. 왜냐면 그거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오케이. 금액을 컸을 때 왜 그런 만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만 원 갖다 단타를 치는 거랑 뭐 1억 갖다 단타 치는 거는 아예 달라요. 오케이. 호가 한 방 한 방마다 이 잔고에 찍히는 그 금액에 따른 심장 떨림이 다르거든요.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래서 아무튼 자기의 그 영향력을 주지 않는 금액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있잖아요. 집 팔아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그 자기 한 30년 이상 하면은 몇 번 안 나온대. 한 서너 번 온대요. 그 기회가 예. 그쵸. 저도 왔었는데 그때 제가 애널리스트 했잖아요. 뭐였어요 그때? 그거를 회사를 그만두고 집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 애널리스트 만족하고 있는 바람에 이게 코로나 실수하다. 때 아니야. 코로나 때죠. 완전 옛날에. 2009년도 2009년도. 하이닉스 7,000원일 때. 집 팔 걸. 그죠? 아, 집팔 사라고 그 외국인한테 막 독려했거든. 막 싸우고. Sell your house, buy stock. 그렇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게 맞았어. 맞았어요. 고맙다고 막 그랬지. 근데 난 내가 못 고맙다. 샀지. 그럼 알겠습니다. 기회가 자주 안 와. 음.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100조 되면은 100% 사는 게 맞아. 아,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싼 거야. 네네. 근데 근데 50조, 60조면은 30년 전에 사셨었다. 20년 전. 20년. 그럼 20년 20년 아니다. 동안 15년 전, 16년 전, 16년 전. 20년 동안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 마감 좀 해도 될까요? 스타벅스 가서 하시던지 저기 커피빈 옆에서 하시던지 뭐 마감 네. 두 분이서 만나면 따로 하세요 따로 네. 땡땡땡을 지금 한 200분이 외쳐주셨는데 네. 아무도 안 보시네 그러게. 땡땡땡 3시 31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코스닥 코스피 대충 코스피는 뭐 약보합이라고도 볼 수 없는 0.01% 보합이네? 마이너스 보합. 2722. 저는 요 자리 매우 좋다고 봅니다. 오. 네, 전 2800 간다고 봐요. 850? 2850 모르겠는데 아. 28은 간다고 봐요. 전고점은 뚫을 것 같다. 네. 코스닥은 0.36% 플러스 85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급이 오프닝 벨 할 때랑 많이 바뀌었네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둘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440억, 기관이 1100억 이렇게 샀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7억 샀고 기관이 10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아, 요런 수급.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보노님 너무 많아요. 진짜 많죠? 엄청 많아요.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동안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오후에 세미나도 들었거든? 네. 근데 그것까지 얘기 드리려면, 내일까지 연장해야겠다. 내일 해야죠. 아니면 저희 연장 방송 할 거야? 5시까지? 섹터를 6개 들었는데, 머리가 아파. 한 2시간 동안 6개 들었더니, 그 머리가 중에서 아파. 제일 기억에 남는 섹터는 뭡니까? 무슨 섹터냐고요? 하나만 딱 찝자면. 설명은 이따가. 자동차. 자동차. 오늘 보노님이 아침에도 자동차 엄청 밀었거든. 진짜요? 그 사이드 브레이크 딱 채워줘서 안 가는 거를 와! 막 수급 보세요 여러분! 미치겠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쫙 채워진 거를 계속 밀어 뒤에서. 야, 내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분이서 자동차에 딱 그럼 꽂히셨어요. 밀리나요? 어? 밀려요? 뭐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을까? 엄청 좋은 차인데 그 밀리나? 안 미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명민준 구속을 항상 외쳐주시는 우리 티끌 형님께서 네. 명민준 치킨 안 줄 거면 정프로랑 눈썹 삭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아주 긍정적인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따가 네. 4시 조금 넘어서 아. 제가 싹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의 시황 준비하신 거 한번 쭉 들어보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법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0.01%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뭐 괜찮습니다. 전거래대 뭐 삼성전자 때문에 한 15조까지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양시장 합해서 20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장초반 대비했을 때 좋아지긴 했지만 외국인이 445억 원 매수, 기관이 1114억 매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랬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최근에 매크로적인 어떤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1000억 전후로 움직였었을 때가 꽤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그러니까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방향성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이 막판에 이제 베이시스가 1 정도까지 차이가 나오게 됐는데 장중에는 뭐 0.1, 0.2까지 막 붙었거든요. 그나마 이게 차이가 나면서 방향을 일부 잡아준 것 때문에 옵션도 이제 장 초반에는 푸시 더 강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선물 매수도로도 전환이 되기도 했고 옵션에서도 이제 콜옵션 쪽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도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뭔가 영향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선물 지금 플러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괴리도 일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변환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4, 5거래일 정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부터는 좀 이런 ADR 지수도 좀 변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변화가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WTI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을 때도 기술적으로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코스피 2779 네. 전고점을 다시 뚫기 위해서 길을 모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네. 두 분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삼성전자가 해줘야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좀 바뀐 맞아요. 그래도 좀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반도체 뉴스들이. 섹터 내에서는 엄청난 기를 좀 오늘 준 거예요. 오. 네. 반도체 섹터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기회를 준 거다. 다른 쪽 말고. 그래요. 오늘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0.5% 삼성전자? 올랐는데, 네. 삼성전자 그게 사실은 많은 길을 준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보세요. 그 소재주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 뭐 맞아요. 유진테크, 뭐 어마어마하다. 가온칩스, 뭐 칩셋 미디어, 아니 뭐 하여튼 엑시콘. 엑시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많이 오른 거는 엑시콘도 올랐어요. 네. 엄청 안 오른 것도 많이 있어. 올랐어요. 당연히. 예, 그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특색이 있는 그런 반도체 소부장들은 반응을 해줬고 네, 해줬죠. 그리고 그 분명히 뉴스에 반응하는 그런 네. 움직임들이 나오고 또 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둘 다 안 빠졌잖아요. 네, 둘 다 0.5%. 이게 페어 트레이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갖게 되는 거는 아까 저기 UBS 그것도 영향을 분명히 어느 정도 준 거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뭔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주에 네. 그런 거가 소재주한테 영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준 거예요. 장이 사실은 반도체가 그 삼성이 힘을 못 받으면은 오늘 장도 한 0.67%는 빠질 수도 있는 장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흐름 네. 삼성전자에 사실은 8 언더면 싸지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죠. 언제 가냐의 문제인 네. 건데 어쨌든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알겠습니다. 섹터로 가볼까요? 네,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방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산주들이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되고 나왔어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뭐 30%에서 한 50% 정도의 괴리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 수조잔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뭐 이제 오프닝 벨 때는 사실 뭐 우리가 그런 뭐 이벤트가 있는 쪽을 방문한다 이런 이슈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리포트 발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오늘 두산 같은 경우도 리포트 나왔어요.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납품 CCL 관련된 부분에서의 목표 주가 높은 리포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산주 또 SK도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좀 좋은 얘기 나왔죠. 실리콘투도 목표 주가 엄청나게 높였죠. 그러니까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산업군들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기조를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최근에는 좀 많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누적으로는 방산 쪽도 수급의 기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사는 오늘 대장을 빼놓으셨네.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요. 야 오늘 7% 넘게 갔는데. 그게 제일 목표 주가가 높게 높았어요? 8만 원. 아. 그러니까 5만 원대 5만 원대 중반 5만 5,200원이 시가였는데 오. 목표가 8만 원 정도니까 오늘 저도 저 컨퍼런스 저기 세미나 네. 봤던 중 하나가 방산도 있었어요. 방산. 그분도 지금 주로 세미나의 거의 반을 한국항공우주 그래요? 그걸 얘기를 했고 확 와닿았어요. 밸류에이션 말고 왜 그런지 충분히 알겠더라고. 그 말씀하세요. 그 이제 리포트 내용은 에어버스랑 이제 보잉 쪽에서의 이제 부품 수주가 늘어나는 이제 출하를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동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헬기에 대한 신규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핵심으로 봤거든요. 뭐 이따가 좀 더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목표 그 한국항공우주 목표 수주 금액인가 뭐 매출 금액이 5조 9천억인데 네. 완전 무난하게 그냥 된대. 오. 올해 뭐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이 또 갔었고 그 다음은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인데 뭐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기타 소부장 쪽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삼성의 파급력이 세긴 세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단연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네. 역시나 이제 덩치가 더 큰 훨씬 큰 종목이 움직이니까 이제 작은 쪽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력기기 흐름들 뭐 여전히 좀 유지가 됐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HLB 그룹주가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포인트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현재 시점에선 단타의 개념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빠진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상한가 몇 번 터져야 이제 본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기보유자들보다는 좀 단타성 물량들 그리고 그것들이 물론 안 올라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결과치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좋아지는 부분으로 나왔을 때 분명 탈출은 되겠지만 그게 이제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놓쳤던 수익 퍼센테이지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무튼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아스코에서 호재가 있었대요. 아스코. 네, 초록 10대 연구 결과로 뽑혔어. 뽑혔대요. 간암하고 신장암 쪽에서. 근데 그거 아. 아세요? 10대 왜 반려됐는지 아세요? 왜 반려됐을까요? 그거 그 중국에서 깽판 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구실 들어와가지고. 그쵸? 시설 그렇지 관리 뭐 이렇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시설 관리 항성과 거기 그거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임상을 짤 때 사람들 분포 있잖아요. 보통은 그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동아시아 포함해서 한 30-40%를 이쪽으로 하나 봐요. 네. 근데 여기는 80%가 중국이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 데이터에 FDA 미국에서 승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 백인 아저씨들가 승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인종 분포가 충분치 않으면은 그게 반려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실질적인 그거가 그래요?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있다. 네. 근데 그분은 그걸 거라고 그냥 확신하듯이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결국 항사가 잘못한 거야, 그쵸? 그러네. 항사는 박항서가 짱이야, 그치? 그렇죠. 일로 갈까? 여기서 하는 게 맞겠지.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이스 개그. 네. HLB 오늘 또 15% 넘게 반등을 해줘서 근데 그룹주들이. 아스코에서 HLB는 좀 수혜를 입은 것 같지만 나머지 제약주들은 사실 오늘 많이 안 좋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아스코 쪽에서 이슈가 있었던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장중에 급등이 앞타바이오 같은 것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앞타바이오. 좀 밀렸네요.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장중에 좀 변동폭이 커졌고요. 어쨌든 초록 관련된 이벤트가 있거나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어쨌든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었다. 근데 이제 오늘 워낙 또 장중에 뭐 그 코오롱 쪽도 뭐 이슈 나오고 막 이렇게 동갈대가 좀 많았어요. 네. 이슈가 좀 묵직하게 나오면서 수급이 쏠렸던 쪽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좀 힘을 다 받진 못한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일 시간에부터 연속적으로 좀 장 초반에 자율주행이 강하긴 했지만 요건 빠르게 차익 나왔고요. 그다음 저 PBR 관련된 금융주들 일부 또 좋은 흐름 나타났고 로봇주에서는 이제 유일로보틱스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좀 직행을 했었는데 요게 움직이니까 이제 나머지 로봇주들 중에서 이제 로보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또 수급이 들어왔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증권가 리포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의 또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장중에 코오롱 글로벌 그룹주들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명확하게 좀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HLB 그룹주 그리고 여타 다른 그런 종목들도 방산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는 거. 하락한 섹터도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본부장님이 하실 얘기가 많다고 하니까 좀 네. 빨리빨리 좀 훑고 지나가면요. 오늘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 반등하더니 그것도 제가 가져왔어요. 2차 전지도. 리포트가 에코 프로 BM이 네. 셀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반반이잖아, 반반. 세일도 그거 나오고. 네. 하이 투자 네. 봤어요. 네. 네, 그리고 비싸대. 그리고 이제 뭐 쭉 좀 보고 합시다. 목표 주가 24만짜리 나왔는데 아무래도 매도 관련된 좀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좀 하방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캐즘 구간도 그렇고 차트장으로도 그렇고 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캐즘 구간이니까 해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그룹주들은 지금 완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정거래일 효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종가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막 급락 나오고 아무튼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고요. 효성중공업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이제 계열사 부분에서의 오늘 기사 6개짜리가 이 시리즈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네.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석유화학 부분은 지금 유럽 쪽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에서 두 산업이 모두 다 그런 유럽발 부분 그리고 유럽이 좋아지면 중국도 같이 좋아지는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서 같은 이슈로 리포트들 보시면 같은 이슈로 좀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이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 엔터 같은 경우는 블록딜 관련된 이슈에서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파는 거죠? 블록딜을. 그렇죠. 5% 네. 맞습니다. 5% 5% 디스카운트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얼마? 700억? 뭐 그쵸? 정도? 7억이야. 600억. 주가당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정도, 딱그 정도. 하이브는 왜 팔까요? SM 주식을? 하이브? 큰 의미는 알 수가 없을까요? 뭐 알 수가 밝혀진 게 없지 있나? 않나? 특별히 이유가 있나? 큰 의미가 없진 하이브요? 않죠. 의미가 없- 그걸 팔았다고 지분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사실 돈이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팔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미니지랑 싸우느냐고 돈 필요한가? 위로금 주려고? 이거 먹고 떨어져서 이렇게 700억이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가 스모킹 건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번 주에 그거죠? 임시 네 맞아요 주총. 이번 주. 네. 그리고 맞아 임시 주총이 UAE 아니지? 대통령하고 네. 하이브 방시혁 의장하고 만난다. 네. 맞나요? 네. 만나서 뭐예요? 뭐해서 만나? 챌린지 하나? 네, 챌린지 해야지. 챌린지 해야지. UAE 대통령이 쳐야 진짜 챌린지. 진짜. 아 그래야지 진짜 근데 알겠지.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예전에 한번 작년에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동도 K 컬처 해가지고 자기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이거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많아서 방시혁 씨도 충분히 거기에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여기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인구 분포 중에서 네. 30대인가 40대 이하가 아마 인구의 50%인가 60%인가. 그래서 굉장히 와. 젊은 그거여서 오. 이제 왕권 통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권 통치지. 요거를 이제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놀아야지 이런 쿠데타나 혹은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열망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막 이제 호날두나 이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축구 경기하고 그쵸. 파티 열고 게임 쫙 뿌리고 아. 엔터 쫙 뿌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이건 또 네. 어떤 시각이니까 그렇죠. 그런 시각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한 섹터 SM까지 엔터 섹터까지 엔터까지 봤습니다. 와 2차 전지는 언제 반등할까요? 뭔가 이거 찐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해도 계속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게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락이 멈추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특히나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매 물량들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그 주식을 살만한 포인트가 없으면 아무리 싸도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험한 거는 위에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아래에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위험한데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올라갈 포인트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 리스크 요인이 제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위든 아래든 위험한 건 똑같다. 근데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캐즘 뭐 요번에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랑 이런 흐름들 데이터는 네네. 상당히 좀 좋아지긴 했어요. 아직까지 MOM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당히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글로벌적인 이 캐즘 부분이 넘어서지 않으면 2차전지는 조금 쉽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아직은 맞을 것 나중에 같습니다. 리포트 아프지만 그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두 개 리포트가 하나는 15만 원이고 셀이고 하나는 24만 원 던지에 나왔거든요. 네. 하루 길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아. 그 나중에 봐야 돼요. 왜냐면 네네네. 우리가 진짜 보고 이거 너무 과해 그러면 15만까지 안 가고 바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진짜 있죠. 이상하다 싶으면은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셀 리포트도 가끔 봐야 돼. 좋은 거 보지 말고 실리콘도 갑자기 목표 주가 더블 이거는 보지 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리콘도 가져왔어. 실리콘2 웃기는 진짜 다 가지고 오셨네요. 웃기는 그분이 5월 10일에 27,000원으로 올릴 때 몰라봐서 미안하다 그런 리포트 쓴 그분이거든. 5월 10일날 네. 한참 동안 안 쓰다가 내가 그랬잖아. 네. 실리콘 아, 맞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뭐 이만 해놓고 딱 보름 만에 목표 주가를 야 엄청 높였잖아요. 근데 뭐 실적이 워낙 진짜 엄청 잘 나가고 자 있는데. 봅시다. 근데 실적 예상은 업그레이드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특징주 갈까요? 네, 특징주는 LG전자가 오늘 뭐 이제 급등한 거 LG에 대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어쨌든 LG전자가 모처럼 시원하게 좀 그러게.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의 주인공. 네, 맞아요.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그리고 효성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시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주의도 나왔었고요. 어쨌든 좀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브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코에서 사이토젠 같은 이런 좀 작은 종목군들도 어쨌든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고무벨트 천연고무뿐만 아니라 캐터필러의 2,70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이슈도 있었고요. 3자 배정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방금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목표 주가 15만 원, 네. 24만 원. 증권가 매도 의견이 나왔다라는 거. 한전산업이 체코 프로젝트 기대감이 강세였는데 요렇게까지 된다면 한전 KPS와
한국전력도 이제 슬슬 좀 이렇게 째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강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얘가 벌써 3거래일째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전산업. 네, 그리고 앞타바이오 한전산업, 한전 기술 다른 거예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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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또 달라요? 달라요. 네. 분명히 달라요. 지금 가는 건 한전 산업입니다. 저는 한전 기술 가지고 있는데. 네. 한전 기술. 네. 카카오, 네이버, 한전 현장 기술. 기술. 항상 한말 없을 말하고 막 안 가는 것만 이렇게 싹 들고 있냐. 우리 엄마도 대단해. 야, 우리 엄마 최고. 알겠습니다. 아 왜 엄마한테 자꾸 돌려요? 어? 나는 건들지도 않았어. 알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 한전 산업 쪽으로 네. 상승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뉴스로 좀 가보면요. 네. 일단은 요 이제 방산 쪽이죠.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에 참가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SK증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주 잔고들이 대부분 다 막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목표가도 다 막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흐름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것도 보시면 16만에서 25만 원이면 상방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향을 굉장히 좀 높여서 진행을 했다. 뭐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5만 원에서 8만 원 뭐 이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이슈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성도에서도 모비스가 이제 자율주행 지금 실증 실험하고 있고 이제 뭐 심야 택시 얘기해서 저번에 한번 타본다라고도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택시. 네, 일단은 뭐 요번에 버스는 20분간 운전자 개입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그게 보셔야 낮에만 될 것 했겠지. 같아요. 아직은 그쵸. 낮에만 네. 했겠지. 밤에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안 했겠지. 근데 택시는 이제 밤에 오히려 네? 밤에가 더 밤에가 차가 더 없어서 네, 유리하죠. 아니까 내 말은 어둡고 이게 어두니까. 환경이 다를 때 기후 환경이 다를 때 그래요? 기후 환경이래 기상 환경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맞아. 기상 환경 중요하죠. 근데 눈 오고. 택시가 더 무서울까요? 다 같이 타는 버스가 더 무서울까요?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좀 택시가 더 택시가 무서운 좀 것 무서울 같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버스는 크잖아. 좀 크잖아. 일단 크니까 그게 이제 전복이 된다거나 그럴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또 조금 더 적지 않을까라는 버스는 생각. 벨트가 없잖아. 또. 왜 벌써 벨트가 없어? 그렇네요. 버스 벨트가 벨트 없잖아. 왜 없어? 버스 안 타보셨어요? 아유 고속버스. 임원이셔가지고 고속버스. 체험엔 타시나 고속버스. 그게 아니라 전기버스가 되면은 전기버스? 벨트가 생길 겁니다. 위험해서 위험하다 생각했어. 어쨌든 버스가 조금 더 생존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가 높지 않을까. 낫겠죠? 네, 생각합니다. 버스 타고 죽었다는 사람 크니까. 별로 못 들었어. 버스가 크니까. 택시는 종종 죽죠 사람들. 그렇죠. 택시. 오케이.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과 버스, 택시 이런 걸로 가고 있다. 사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운전사 없는 그런 그쵸. 운전기사분 없는 버스나 택시 타면서 그냥 찍으면은 알아서 가고 또 내려주고.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데모하잖아 미국에서는. 아. 자기 일자리 없어지니까 5년에 없어진다. 그럴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가 10년 일할지 15년 일할지 맞아요. 모르는 거니까. 누가 그럴만 하죠. 들어오겠어요? 진짜 세상이 천지가 개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 그룹주들이 코오롱 그룹주들이 오늘 막 급등이 나왔죠. 국내 첫 풍력 발전 민간 PPA를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이 뭐 원전에서도 나오고 뭐 풍력에서도 나오고 태양광에서 나오고 이것도 뭐 파는 얘기 나오고 거기에서 막 급등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관련돼서 뭐 이제 우리 시간 남아 있고 시장 재미없다라고 한다면 연관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업군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찾는 거죠. 네. 뿌리가 하나 깊숙하게 있고 거기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은 어떨 건가를 스터디를 해놓으면 관련된 이슈가 탁 나와가지고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우리가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요 뉴스까지 해서 뉴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 많도록 해서 글로벌 네. 풍력 발전. 요 시점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네. 오늘 신재생이나 요런 애들은 어땠어요? CS 일단 원전 쪽은 나쁘지 네. 않았고요. 변압기도 큰 너무 뉴스는 좋아. 없었어요. 변압기도 나쁘지 않았고 네. 풍력은 조금 쉬었고 태양광은 그냥 쉬었네.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네요. 오늘 방산도 반도체가 쉬었었잖아요. 좀 뺐어. 다른 것들 조금 뺀 거죠. 그쵸. 네.
그게 아니었으면 다 괜찮았을 수도 있죠. 개수로는. 순환매 내에서 잘 픽하고 기다렸다가 또 그거 오르면 팔고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컨셉을 길게 가져가려고 샀으면 길게 가져가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순환매 자꾸 도는 그런 섹터면은 맞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그렇죠. 팔았다. 사빨사빨 빨리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으로 결국은 끝났던 시장. 하지만 주인공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어떤 그림과 또 글을 가져오셨을지 본호님부터. 네, 저는 오늘 이 그림으로 했습니다. 네. 딱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화면 보시면 와. 깃발을 차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와. 하지만 다들 열심히 뛰어다니죠. 뭘 하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등산을 이 친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적인 수급의 연속성이 있고 그런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쪽에서의 종목을 하지 않으면 깃발을 쟁취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오늘 사실 겉에서 보면은 매매에서 돈 벌기 굉장히 쉬워 보이는 시장이겠지만 막상 매매를 하는 시점이 조금 늦었거나 아니면 타이밍상 조금 늦어서 변동성이 생기면 버티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 부분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고 또 맞아요. 고가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은 나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시장이거든요. 지나고 나서 차트 보면 쉽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실제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탑승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네. 기존에 이렇게 이런 흐름들을 잘 끌고 가셨던 분들만 오늘은 승리를 좀 쟁취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 난이도가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던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캐릭터들이 산화머니 아니야. 대출 풀대출 땡겨서 아이. 산화 풀대출 절대 땡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림은 맞췄네. 아, 아니, 그런데. 제가 그림 날아다니는 잘 애들이 있었는데 네. 날아다닐 수 걔네들은 있어요? 팔이냐고 맞나요? 이거 새입니다. 새. 새. 네, 새. 새라는 새랑 나비랑. 네. 나비. 산화머니. 별도 좀 있고 이렇게 매매 힘들면 이렇게 막 별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썰도 있었는데 요 산화머니 요 캐릭터들 네. 뭐 콩팥이랑 무슨 뭐 저기 어머. 신장이냐 뭐 콩팥? 그런 썰도 있었는데 그쵸? 그렇게 좀 분위기를 그렇게 장기 이끌어가나? 색깔별로 장기 이렇게 색깔별로 캐릭터를 콩팥 나타냈다. 하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긍정적이지 못하고. 아니 무슨 대출 적용을 제가 언제 했다고 하지 마세요. 산화번호 무리한 금액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대출 땡겨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 뭐였을까요? 영어 있고 암호 있고 어떤 거 선택하세요? 영어 있고 암호. 암호 할래. 내일은 무조건 그림 보여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그림이고.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암호. 암호. 암호하고 저기 영어하고. 네. 영어를. 뭐. 암호. 영어가 하고 싶으시고 아니. 암호. 다른 분도 얘기해. 암호요, 아저씨. 알았어. 이거 봐. 열심히 얘기하는데, 암호요 조용히 얘기하지 않고, 암호 이러잖아요. 그렇지. 약간 행동주의 투자자. 뭐라도 징징대야지 뭐라도 해준다니까. 28페이지. 네, 보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 말맛을 모르면 언어는 단지 암호일 뿐이다. 단어, 글, 하나를 그 자체는 만 보면은 뜻을 몰라요. 아, 워딩 그대로는 말투, 말투. 분위기, 그리고 손 억양. 제스처.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포함한 그걸 말맛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맛을 알아야지 되는데 말맛을 모르면은 그냥 단어나 말 같은 거는 그냥 암호야. 뭔지 모르고 막 머리 굴려야 돼. 진정한 뜻이 뭔지. 그쵸. 우리 업계에서는 이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투, 말맛을 찾을 수 있도록 해라. 제가 많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래요? 뭔가 뭘 의도했을까. 아직도 8, 9개월 하는데 그것도 묻으면 할 말 없네. 아니, 근데 근데 번호는 똑똑해. 번호 저분은 저희는 뭔 척이에요? 번호는 똑똑해. 말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 착착 감기네 말맛. 내가 봤을 때 145는 되는 거 같아. 145. 폰 145. 잘 맞지만 백. 150 할 수도 있고. 됐고. 아니, 우리는 두 자리에서 셋째 넘어가는 좀 넘어가는 고정. 그래서 150. 말맛을 아는 것이 네. 그러니까 언어, 랭귀지 인텔리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모든 건 그냥 암호뿐이야. 네. 해석될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빨리빨리 짚고 넘어갑시다. 근데 저 얘기가 뭐가
지금 얘기할 거예요. 아, 요게 지금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은 오케이. 거 보여드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암호 같으면은 반성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저 안 되면 바쁘면은 이제 번호 안 되고 네네. 번호 저기 그 블로그도 엄청 잘 돼요. 그거 더 해주시고. 보현님 블로그. 가보셨어요? 그럼 가보지. 오, 약간 염탐. 경쟁사 다 중사 잘 바빠. 되나. 나 바빠. 어떤 건가. 그래서 잘 되는 건 내가 가끔 가다면은 주말에는 다른 사람의 그 유튜브도 소개시켜줘요. 네, 거기서도. 왜? 이쁜 이 친구 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잘한다. 소개시켜주거든요. 예. 저희 것도 소개시켜주세요. 민준 씨, 뭐 박수산 봤는데? 씨랑 하는 명행곽 있거든요. 명행과. 몰랐어. 있어요? 명행곽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보내주세요. 소개시켜주세요. 하인 씨도 해요. 아, 그래? 못 봤어. 어쨌든 안 해.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런 아니, 얘기. 딴소리 하시길래 같이 말만, 맞춰주셨으니까. 말만. 말만. 오케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우리가 놀고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네. 않다 이거겠지. 맞습니다. 합시다. 반도체. 반도체 말맛이 어떤 게 그 있는지. UBS에서 나온 리포트. 얘 얘기해도 괜찮지. 네네, 우리나라 거 괜찮아요. 아니니까 UBS 얘기했던 UBS인데 잡아가는 거 아니거든. 아니 전혀 안 잡아가죠, 걔는. 하여튼 UBS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까먹었어요. 11만 원, 12만 원 사이고 중요한 거는 내년도 영업이익을 97조가로 적어놨다. 근데 컨센서스가 55조거든요. 네. 이게 엄청 차나잖아요. 네. 이 차를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내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예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중에서 내년도에 메모리, 디램 낸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매출이 보통 100조부터 100조. 100조. 100조가 엄청 늘어나면은 되는데 네. 100조가 마진이 한 35% 40%로서 한 40조 정도 잡아놨더라고. 그러니까 50몇 조 중에서 반도체 메모리가 한 40조 정도 잡아놓은 거예요. 30, 40%. 그러니까 마진은 한 40% 안 되고 30% 후반 정도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것이 거기서 30조 정도가 더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메모리 마진이 어떻게 되는 거야? 35%에서 30%더 늘면 65%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 마진이 65%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직급 마진이야. GPU. 그렇죠. 그 정도로 엄청 쇼티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거의 칼국수집 마진이에요. 네. 근데 그런 적이 있었냐 보면은 저도 100% 기억한다. 탈바했는데 그런데 옛날에 제가 한 번 있었어. 난리 났을 때. 그 전에 완전 개판됐다가 아무도 공장을 안 지어가지고 그래서 쇼티지가 나와서 한 60몇 프로 갔다가 발을 꼬꾸라졌지. 피크아웃 돼가지고. 네. 그 정도로 애널리스트가 평균적으로 메모리를 한 35, 40% 내년 마진 보고 있고 그거를 포함한 거 반도체 한 40몇 조 포함해서 55조를 내년도 실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마진이 65% 정도로 쿵 뛰는 거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해 55% 오르고 내년에도 30몇 프로 푹 뛰어야 돼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추론한다는 건 얘네들의 모델을 본 게 아니고 네. 공문 리포트 한 뭐 이게 2장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아마도 조그만 증권사가 아니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한번 그래? 그 정도로 내년에 그러면 HBM 말고 일반 디램이나 일반 레거시 제품도 수요가 엄청 좋거나 공급이 딸리는 거야 라고 한켠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실제 90조 간다는 게 아니더라도.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저기 삼성전자가 만약에 저렇다면 하이닉스는 그냥 순수 메모리 반도체만 하다가 거기다가 HBM도 같이 끼고 있는 건데 그럼 얘네가 영업이익률이 몇 %가 나온다는 하이닉스의 거죠? 컨센서스는 올해가 20조고 내년에는 한 24조를 잡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거는 내년 24조가 올해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네. 그럼 내년은 또 증가하나 마나 지금 네네네네. 눈치 보고 그러고 있죠. 있거든. 요거를 만약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코스트가 다르고 하니까 변수가 있겠지만 대가 그냥 겐또로 하면은 최소한 35조, 그럼 하이닉스는 더 좋은 거지. 35조, 40조도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그럼 목표 거야. 주가가 3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삼성전자 12만 원 목표 주가 한 거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볼 만해요. 아. 제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릴리스가 안 돼서 그럼 저도 질문이에요. 질문. 삼성이 100조를 벌고 SK하이닉스가 30조를 벌면 40조.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면 우리 그렇지. 코스피의 지수는 그치. 얼만큼 가는 거기서 거예요? 금리 인하가 올해 안 하지 않고 한 번이나 두 번 하면서 내년에도 전망이 좋아지면은 트럼프가 당선 안 되고 이거 다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2차 전지도 만약 바닥치고 올라오고 올 연말쯤 돼서 그렇잖아요. 네. 2차 전지도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 3천
갈 수 있죠. 3천 근처 갈 수 있죠. 3천은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넘어갈지 모르겠고 다른 싹도 봐야 되니까 일단 느낌적으로는 원래 삼성전자만 백투 노멀 하면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한 2,850준 우리 갈 수 있다고 느낌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규모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얹으면은 삼성전자가 마켓에서 20% 차지하는데 2,850에 3,000 하려면 5%인데 삼성전자가 한 15% 20% 더 가면은 2, 4 그치? 그러면 한 200포인트 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3,000 간당 하실 정도로 갈 수 있죠. 와. 그래서 그게 약간, 된다면 그런 거죠. 그 마진이 30% 중후반이 아니고 60% 중반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사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6조가 나오건 뭐 100조가 나오건 그것보다는 네.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계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로직이 어떤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좋아지고 있고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스탠다드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시사점이 있다. 하나만 한 얘기가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HBM이 HBM이라 지금 50% 넘거든 마진이. 네. 근데 일반 디램이잖아요. 일반 디램. 삼성이 지금 못 만들고 삼성이 HBM 잘 못하니까 네. 다른 디램이나 낸드도 좋아지는 건데 그거는 어저께 좀 말씀드렸어. 온 디바이스 제품이 잘 되면은 이 시나리오의 흐름. 그러니까 50조가 아니고 90조는 아니더라도 50조보다 한 60조, 60조, 한 70조 이런 식으로 포캐스트가 네. 높아질 소지는 있어요. HBM 말고 그게 뭐냐? PC를 사는데 내년에 PC 사는 사람들이 10명에 2-3명은 AI PC를 사는 거야. 그러면 AI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은 지금보다 한 70% 정도 PC를 늘고 스마트폰도 한 20-30% 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온디바이스 AI 되면은 온디바이스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을 그러니까 설계하는 뭐 퀄컴도 중요하고 가압축도 중요한데 그 메모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늘어나면은 D램이 원래 수요보다 한 3% 더 늘 수 있어요. D램의 3% 나오면 D램이 보통 한 15에서 18% 연간 성장하기 때문에 3%가 더 성장하는 거는 3%. D램 가격이 예를 들어서 5% 마이너스 5% 가려다가 안 빠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방향성은 이런 흐름처럼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게 쏠깃하게 되면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은 금리 인하가 2번까지 겹치면은 확 땡길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툴로 사용할 수 있죠. 투자자를 유인하는 쪽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 됩니까? 네, 되죠. 네. 어제 이제 리사 수가 네. 3나노 그러니까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AMD의 리사 수가 네. 가져왔습니다. 3나노는 GAA 반도체를 네. 도입하겠다. 근데 GAA는 지금 삼성밖에 하고 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TSMC를 제치고 AMD 거를 받아서 오케이. 삼성이 파운드리의 물꼬를 확 오케이. 터서 갑자기 네. 10만 전자, 20만 전자. 와. 어마어마한. 그거 가져왔어. 진짜 가져왔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4페이지 봅시다. 네. 그것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네. 이 신영증권에서 어제 나온 그 얘기야. 이게 24일 날 진행된 이게 이런 컨퍼런스에서 그렇죠? AMD가 얘기를 했어요. 네. AMD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MD는 반도체에서 전력 효율성과 성능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3나노부터는 Gate All Around FET, Field Effective Transistor 구조를 채택하겠다. 네. 근데 이걸 하는 게 삼성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삼성을 쓰기로 마음 잡은 걸로 암시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리사수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면 실제로 하는 거죠. 저렇게 얘기했다가 뭐 빠꾸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됐을 거고 이게 오늘 리포트 나왔잖아요. 오피셜리. 그러면 콜이나 아니면 그런 거 얘기를 정황들은 어제부터 얘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UBS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요거 빨리 갑시다. 아니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 저거는 AMD 저 뉴스는 네. 우리가 믿어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봐도 된다. 그런 코멘트를 했으니까 그건 맞는 거죠. 그럼 맞는데 암시를 했다 그래서 진짜 언제부터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3나노 AMD는 생산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받아서 자기네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TSMC한테 가고 싶은데 어. TSMC가 지금 3나노 GA 공정은 없거든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루지 않는 한, 이 계획을 미루지 않는 한 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봄직할 수 있죠. 그러면 GAA 한다고 했는데
S사를 언급한 건 아니니까 네. 난 GAA 한다 그랬지 삼성 니네한테 한 거 아니야. 그치. TSMC가 GAA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암시했다는 이러지 않는다. 표현을 쓴 거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S사를 직접 네. 언급한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럴 수 있겠다. 아니야 삼성이 하는 거 같아. 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아까 그쵸 이거 네. 모 증권사 기사에 나오면은 모 증권사가 NH 예. 투자증권 콥데이에서 네. 한미반도체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저께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어저께 오후에. 왜냐면 컨퍼런스 IR이 아마 어제 오후에 있었나 보죠. 오. 그래서 동사에 제일 고객이 삼성전자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니죠.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요 다음에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안 주는 건데 그 다음에는 썰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존의 고객사 H사가 하이닉스가 딴 데하고 한화정밀인가 거기랑 따로 만들어서 야 우리 한미반도체만 할 거 어느 것도 할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새로운 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구체화되고 하다 보니까 화딱지 나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썰이 마음이 붙였는데 상해버렸구나.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아까 NH투자증권에서 주관 IR에서 한미 반도체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던 거는 공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건 분명해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 장담 못하지만 그렇게 어저께 서큘레이션 이게 얘기가 됐었어요. 이건 분명히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준 거죠. 특히나 이건 누구한테 영향을 주지? 한미 영향을 주겠죠. 한미. 예. 한미 진짜 논았다. 이 세 가지가 다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마지막으로 죄다 올랐어요. 오늘. 죄다 올랐죠. 아까 오늘 이거 오른 거는 아까 수사 리사수. 그 영향이에요. 그 코멘트. 솔브레인 여기 비슷하게 나오네. 네. 여기 아까 읽은 거 Get All Around GAA죠? GAA인데 GAA 패시입니다. 그거 할 때 그 에천트 식각할 때 필요한 저기 화학약품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또 하나 HBM 이런 것도 솔브레인 하거든요. 슬러리. 이게 핵심이다. 삼성전자 관련되는 거니까. 유진테크는 이거는 하이케 유전막, ALD 장비. 이거는 또 증착할 때 하는 장비. SNS텍은 EUV 펠리크 마스크. 이거는 삼성전자. 다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임팩트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요건 막판에 빠졌네. PS키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잘 나가다가 테크윈 또 그런 거. 테크윈, 동진세미캠 뭐 이런 거 동진세미캠. 다 죄다 올랐죠. 하지만 LG전자만큼은 못 갔죠. 저 반도체 종목 중에서 뭐 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에 여유가 있는 거는 애널리스트, 이거는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가 없고요. 목표 주가는 이건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넘었고요. 테크윙. 테크윙은. 네. 이거는 목표 주가하고 아직 여유가 있고요. 네. 이건 목표 주가하고 여유가 많아요. SNS 근데 텍. 이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EUV 펠리크 아니면 꽝이고 되면 대박이고 그래서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한 50% 이상 있을 겁니다. 모아님 도구나. 예. 유진테크는 목표 주가 넘어갔고요. 솔브레인은 뭐 조금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갭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판단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사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네이버 그 증권만 가도 다 나오죠. 이쪽에 맞아요, 나오면 다 쭉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리스트로 나와요. 쫙 네.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고 단순 비교하셔도 네. 어느 정도 스탠다드는 잡을 수 있다. LG전자도 말씀드릴게요. LG전자 궁금하시면 가보시죠. 많으니까 더 확인했거든요. 좋아요. 근데 만약에 LG전자 넘어가기 전에 리사수가 한 그 말이 삼성이라고 꼭 집어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조금 더 기다리려고 TSMC 이 말 한마디면은 아니야. 오늘 오른 거 다 그렇게 표현하는 기다릴 거 수가 없죠. 그렇게. 없어요? 아이, 글쎄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애국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 그럼 맞아요? 애국심이지. 바이오도 아니고 기대를 조금 저는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AMD가 엄청난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AMD 물량을 받아야 이 파운드리가 돌아가면서 선수가 무조건 나오는데 지금 물꼬를 또 틀 수 엑시먼스밖에 있으니까. 지네가 그렇지. 하도 만들어 놓고 죽쓰고 뭐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저 물량을 받아서 그러니까 확인될 게 많아. 이것도 확인돼야 되고 아까 한미반도체가 확인돼야 되고 HBM3E 버전 그것도 확인돼야 할 게 많아. 삼성이 그냥 여기다 잔뜩 그냥 어깨에다 짊어졌어. 열심히 해야 돼요 삼성. 역사적으로 진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참, 이건희 회장님이 위에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개판치네 이렇게. 꿈에 나와요? 꿈에 나오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삼성 진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오케이. LG전자 잠깐 LG전자 알려주세요. LG전자 오늘 마이너가 17조, 18조 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얘기한 그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액침 냉각 무슨 냉각이고 토탈 솔루션 갖고 있다는 걔네의 그 비즈니스 비전이 HVA라고 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벤틸레이션 에어컨 뭐 이런 거예요. 얘네 매출이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에너지 어떤 에너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에는 그걸 정확히 확 찝질 않았어. 뭘 모른다고요? H백을? 지금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가 정확히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아. LG전자가 정확히 3,578억입니다. 작년에 마진이 3.5%입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줬거든요. 아. 근데 그 정확하게 하긴 하면서 보니까 저도 눈치해 보니까 5천억에서 1조 사이고 마진은 하이 싱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9%.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정황은 중요한 건 국내에 한 50군데의 데이터 센터형으로 레코드가 있어요. 트랙 레코드가. 그런데 해외에서 난리 쳤잖아요. 해외에 북미 지역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올 연내 빠르면 가을 그래서 겨울 이전에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반영을 한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상시적으로 봤을 때 마진은 더 높아지거든요. 두 자릿수는 가는데 그렇다고 28% 30%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모티브나 이런 매진도 아주 그 정도 아니니까. 그래도 두 자리는 될 거거든요. 그럼 1조 곱하기 10% 하면은 1,000억이잖아요. 1,000억. 그럼 1,000억에 대한 가치를 얼마 쳐주시겠어요? PER 10배 쳐주시겠어요? 20배 쳐, 30배 쳐주시겠어요? 20배.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머티브는 40배 넘어가거든요. 머티브가. 왜냐면 이게 맞다면은, 그러면 수혜면은 이게 얼마죠? 2조. 그렇죠. 수혜면 1조 붙는, 1조? 아니, 10%. 2조네, 2조. 2조 정도 2조면 붙었어. 어저께 없다가 오늘 붙었으면 오늘 10몇 %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딱 그거 아주 귀신같이 갖다 붙인 거야. 맞췄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팔 것이야? 주가가 얼마야? 지금 10만 원인가? 지금 10만 9천 원. 네, 그쵸. 근데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근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뭐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전에 12만 원이에요. 지금 15만 원이에요. 근데 장이 좋을 때는 90%까지 따라갑니다. 장이 안 좋거나 넘버가 굳혀야 되는 팔로우업 리포트가 안 나오면 90%까지 못 가요. 제 그렇죠. 경험상. 그러면 0.8 하면은 어떻게 되죠? 15에 0.8 하면은 14. 15에 0.8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아니요? 맞아 브레이크 걸렸어. 14 아니면 그 원저리 맞잖아요. 15 곱하기 0.8이면 12. 12. 8만 원에다 4만 원도 아니고. 3 빼야죠 3. 14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IQ가 낮은 게 맞나 보다. 아까 다시 말씀 뭐냐면은 번호만 똑똑한 게 맞아. 한 3개월 내로 팔로우업 리포트가 안 나오거나 여기 구체적인 게 더 확대가 안 되면은 0.8 곱하는 정도가 현실적일 것 같고 만약 시장 분위기가 좋고 팔로우업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 0.9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10만 원, 11만 원에서 왔다 갔다 힘들었던 사람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중이 30%면 근처에 오면은 조금 줄여도 괜찮고 좀 줄여고 다른 주식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팔로우 리포트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0.9까지 가는 건 포겟 이렇게 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LG전자 원래는 더 가야 마그나 되는데. 질문 없으시면은 에코프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마그나 이슈를 이렇게 가다가 이제 네. 마그나 아, 버리고 그러네요. 마그나 AI 버렸네. 냉침 냉각 이쪽으로 토탈 솔루션으로 그냥 쭉 13% 올려버리네요. 네.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네, 아까 마지막으로 하고. 백정옥님께서 리포트 말해주세요 이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 가져왔어, 다 만물상. 진짜 네, 만물상이네, 모든 게 다 오늘. 있습니다. 방산도 하셔야 오늘 돼요. 바빴어. 아예 안 해. 방산 오늘 안 몰라. 하죠? 난 몰라. 화장품 실리콘 번호. 해주세요. 실리콘으로 할 거야. 그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기다려 다 해줄게. 아니. 이제 에코프로 가죠. 네, 갑시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정확히. 에코프로 BM이 셀 리포트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유진투자증권에 그 한병환 씨라고 욕 엄청 먹는 그분. 네, 네, 괜찮아요. 있었구나. 친하니까. 현수님. 병환 씨 미안. 하여튼 욕 엄청 먹고 아마 백사까지 병화 할 것 씨, 같아요. 병화님. 네, 한병환 씨. 그 친구가 에코프로 BM을 셀했고 에코프로는 그 저기 하나증권의 김현수 씨가 열심히 그렇죠. 셀했잖아요. 제가 그분들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 잘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틀리면 나도 틀리는 거 내가 가려서 듣죠. 그 제가 옛날에 그 김현수 씨가 45만 원 목표 주가 했을 때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9만 몇천 원이에요. 그렇죠. 그 목표 주가 갈 거라고 막 얘기하고 할 때 싸대기로 저도 혼났거든요. 사람들한테. 내가 두고 보자 그랬거든요.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지금 그 목표 주가 갔습니다. 갔어요. 액면 맞아요. 분할해서. 그러니까 잡소리 하지 마시고. 에코프로 BM이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에코프로 BM은 한병환 씨가 20만 원이니까 20몇만 원 두 번 나눠서 네네네. 셀했을 거예요. 그 목표 주가 이하로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셀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셀.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적었는가? 오. 일단 실적은 하반기도 좋아집니다. 이 친구도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말하는 캐즘이 빨리 좁혀질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 그렇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어저께 주가 기준으로 이 친구 모델 기준으로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여기 그치 맞나 이거
어제 기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내년도 PER이 56배래요. 여전히 비싸다는 거예요. PER 56배 사실래요? 안 사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15만 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이 친구 목표 주가대로 가면은 예를 오늘 좀 빠졌지만 15만 원 되면은 내년 어떻게 되냐면 요거 27년 기준으로 갔을 때 22배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자 이거지. 이 회사는 좀 길게 보니까. 27년 가서도 한 20배 초반까지는 자기가 좀 편하겠다는 거야. 그 정도 가려면 15만 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모 작년에 이거 못 사면 이혼할 것 같은 그런 그 걱정스럽고 해서 보험을 팔아서 했던 그거의 부작용이 정상화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근데 저는 뭐 반대 의견을 조금 기계적으로 좀 드려보자면 네, 하세요. 저도 이제 한참 저거 잘 나갈 때 배터리 아저씨 만났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배터리 아저씨의 논지도 제가 들어보고 김현수님의 논지도 들어보고 한병환님의 논지도 들어보고 다른 컨텐츠들도 다 봐도 저 밸류에이션 때리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PER 곱해야 되죠. 그거 몇 배 주는지 자기 마음이죠. 거기다가 그 가격 있잖아요. 저거 원자재 가격. 뭐였죠? 지금 생각도 안 나요. 리튬? 리튬 가격.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리튬 가격을 대충 요렇게 했다 생각해서 또 때려 넣어. 실적을 계산하는데. 그쵸, 시나리오. 그리고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지, 중국에서 마켓 시어를 얼마만큼 나눌지, 이것도 다 계산해서 때려 넣어. 그러니까 그래도 상상의 다 영역인 예측이네, 거야. 예측. 맞아요. 상상의 영역의 변수가 멀티플라이로 몇 개가 곱해지니까 이 사람은 여기 하늘을 부르고 이 사람은 땅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저것도 물론 셀 리포트지만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될지 혹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또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또 그 기준을 항상 잡으면서 기준도 어저스트해서 바뀌는 거죠. 기준이 오늘 얘기하고 내일 바뀔 수도 있고 오늘 얘기하고 3개월 뒤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테슬라가 올해 만약에 전기차 판매가 20% 작년보다 성장한다는 원래 목표가 맞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빠졌죠. 네. 근데 지금 얼마 성장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격을 계속 낮추니까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럼 멀티플도 낮아지는 건데 경험은 있어요. 우리가 2000년도에 그 버블이 나스닥이 깨졌을 때 네. 얼마 벌어졌을 때 얼마였냐면 PER이 대충 다 미국 평균이 22배거든요. 그때 오버하고 났을 때 60몇 배 갔을 때 다 깨졌다고. 근데 생각해요. 작년에 보세요. 올해 갔을 때 지금도 아직 이건데 작년 얼마까지 60배, 80배 우리 그렇게 갔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에코프로비엠이 개선돼도 지금 2% 마진이 개만 나와도 불안해. 이게. 마진이 이게 마진이. 10%도 가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반도체 같이 이게 60% 갔다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런 거면은 그래 60%갈 때도 있는데 지금 적자라도 나중에 경제사 죽고 나면 내가 갈 수 있어. 아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이게 15% 10% 간다고 그런 개잡소리를 한 거는 진짜 반성해야 돼. 어쨌든 간에 이 친구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네. 이 친구는 27년도 이 친구 이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15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한편 봅시다. DS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면 바입니다. 네. 이 친구는 어제 기준으로 종가. 이 친구 예측은 달라요. 네. 예측이 더 높아요. 조금 긍정적인.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으로 42배. 그래도 높긴 하네요. PER이. 근데 자기는 좋아지는 방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2분까지는 아니고 하반기 어느 시점, 3분기 어느 시점부터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목표주가 안 적었네. 24만 원인데 24만 원이 26년 기준으로 28배. 26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요거 24만 원 될 수도 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 여기 40배, 50배 기억하세요? 왜 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지금 23불인데 대주전자가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요건 보고 가야 돼. 대주전자재료. 이게 양극재하고 음극재 다른 게 양극재는 셀 있잖아요.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뽀갠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데. 양극재에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하면은 네. 양극재에서 원가 내리면은 그렇잖아요. 네. 셀 원가 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양극재 난리 친 거야. 네, 그런데 맞아요. 네. 양극재 한계가 자꾸 오는 거야. 한계가 사람들이 와버려. 음극재에서 뭔가 쇼부를 보려고 네. 음극재를 하고 있는데 음극재도 어떤 그 첨가물을 한 다른데 실리콘 음극재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상용화를 할 단계에 야, 드디어. 원년이네, 와. 원년. 근데 리포트는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리포트 읽어봐야 해. 됩니다. 잘 KP 썼어. 12만 원. 오케이. 근데 둘 다 12만 6천 원인데 12만 6천 원. 주가가 업자에 별로 없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겠다. 이게 아예 말하는데 내년 기준으로 네. 실적은요 40배예요.
40배야. 아까 너무 비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아니, 왜 돌아가세요? 아니, 아까 왜 거기 돌아가세요? 아까 내년 기준으로 앞으로 50배, 40배인데 40배인데 얘도 40배잖아요. 40배니까. 똑같은 40배인데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거. 대주전자재료죠, 저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걸 뚫을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지는 거라고. 똑같은 40배여도 그럼. 어디다가 어떤 비전을 같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느냐에 근데 따라서 얘네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포캐스트는 마구 못 올리니까 네. PER은 금방 안 내려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게 보이는 네, 거지.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귀에 피난다고 고마워라 많이 무었다. 네네 실리콘. 실리콘 아니 안돼 24분이에요 24분. 끝났어? 네 24분. 실리콘 하지 맙시다. 아쉬우세요? 아니 실리콘 투 이렇게 하신다. 아니 실리콘 투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이 나시겠어요 누웠을 때? 아니 그렇진 않고 그건 아니고. 실리콘 투가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래도 실리콘도 다른 거 뭐 관계 있어 하셨어요? 아 리포트가 하시잖아. 딱 잡으시네. 그러면은 리포트가 오케이. 리포트가 이익 상승이 없으면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한 번만 정리. 자, 오케이. 자, 장례 정리합니다. 장례 정리, 자, 네. 25분이 네.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26분. 이거는 콸콸콸 띄우자마자 뉴스룸 팀 이제 들어옵니다. 아.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근데 없어요. 오늘 콸콸콸은 내용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좋았어서 꼭 하고 싶었는데 하세요. 뭐죠? 내일로 미루죠. 아니,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타임오버. 그래서 차라리 그거구나. 요 얘기 하는 동안 26분 벌써 또 되고. 그거는 5분 더 갈 거야. 오케이.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2를 네.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차분하게 전달하고 마무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마무리하죠. 좋습니다. 그럽시다. 마지막 자 여러분 마지막 고막의 힘을 내주세요. 자 실리콘2 실리콘 투 여기다. 오늘 어떻게 열어요. 됐어요? 실리콘 투 어떻게 됐어요? 실리콘도 오늘 한 오늘 7% 오른 걸로 알고 올랐죠. 있습니다. 예. 7%. 이게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네. 다른 건 아니 실리콘 투에 정확히 화장품이 어떤 건지 저는 몰라. 근데 포장. 미국 좀 많이 팔고 해서 그런 거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그 처음에 이게 5월 10일 날 리포트입니다. 똑같은 네. 증권사. 이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예를 가져온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시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네. 것도 전혀 아니니까. 네.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5월 10일 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게 실리콘토 리포트 잘 안 나올 때였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한번 썼는지 잊어먹고 있다가 왜? 실적이 뭐야? 그럼 깜짝 놀라갖고 리포트를 쓴 거예요. 네. 오래간만에. 51,000원 상향. 아니 27,000원. 27,000원. 5월 10일 날. 과소평가해서 미안해. 솔직하네. 그래서 솔깃했지. 그래서 그때 리포트 하면서 네. 어닝도 높이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27,000원. 근데 네네.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뭐 며칠 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미국도 잘 팔려고 하니까 이제 막 업데이트 했겠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자 리포트가 나온 게 또 상향을 했습니다. 57,000원. 5만 그리고 7,000원, 1,000원. 51,000원. 5만 1,000원. 오늘 종가가 39,000원. 그 첫 번째 리포트가 갑자기 제목이 이렇게 근사하게 나오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왔어. 뉴 제네레이션 오브 리테일. 이게 유통 판매 유통의 새로운 세대? 세대, 예, 신세대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한마디로 얘네가 확대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마켓 자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 크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원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텐셜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아직 수익 추적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아. 수익 추적에 반영을 안 했지만은 토탈 마켓이 커지니까 네. 멀티플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건 투자 필요 없어요. 뭐 저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뭐 아까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네. 100이 아니고 150을 투자해야 돼. 돈 없어요? 유상증자예요? 이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쉬운 말로 에셋 라이트 모델에는 멋있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뉴 제너레이션 에셋 모델 10 이런 약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PER을 무려 26배. 26배. 아까 좀 PR. 열심히 뭐 PER 얘기했는데 26배 어때요? PR 26배 싸죠. 26배? 싸지. APR 실리콘2인데. 실리콘인데 성장률이요. 올해인가 내년 평균 성장률이 30 몇 프로 40%예요. 어떠세요?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면 26배 줄만해요? 자, 그 전에 목표 주가 27,000원 15배였어요. 15배. 29분인데 이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15배에서 굉장히 쌌지. 네네. 굉장히 쌌잖아. 쌌죠. 근데 지금은 26배 하니까 약간 주춤하잖아요. 이럴 때 들어가야 돼. 이게 얼마나 성장률이 하는가. 근데 일단은 저는 저번에 27,000원 이거 나왔을 때는 이거 따라가야 된다고 마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 봅시다. 일반적인 이슈보다는 아주 편하지 않다. 죄송한데 이거 언제 끝나요?
스님. 분명 실리콘도 상관없다고 안 해도 된다고. 아, 제가 패널 분들한테 네네. 더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네. 제발 덜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동료 아저씨 내일 안 할게. 처음이에요. 내일 안 하면 안 되죠. 반반 나눠서 하셔야지. 왜 오늘 뭐라고 내일은 꼭 필요한 그림 2개만 설명. 그림 두 개만 설명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게 오늘의 한마디에 말맛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40분을. 그리게 더 신기한 건 그림이 이미 정해졌는데 내일 장은 아직 시작도 안 네. 됐어요. 끼워 넣어야 해. 내일 다음 관광 소름. 그림이야. 너무 추워. 아, 이거 보시는.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안 했잖아요. 뭐요? 치킨 아, 피자 치킨 돼요? 얘기. 나 지금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 너 치킨 얘기도 안 하고 중간에 끊지도 못하고. 네. 참나. 제가 능력 부족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치킨은 29분이니까. 네. 치킨은 제가 어디 이제 한 회사랑 콜라보를 하기로 했어요. 오. 그래서 이번 주에 600분의 치킨 선물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암살자님이었나? 암살자님? 네. 치킨 필요 없다. 양념 안 묻혀도 되니까 어. 600명 말고 6,000명한테 6,000명으로. 그냥 생닭 달라. 생닭으로 그거 6,000분. 괜찮아요? 안 돼요 그거는? 백숙 해 먹으려고 저희는 나이가 딱 대충 상상이 되죠? 네. 백숙으로. 네. 알겠습니다. 300분 이렇게 오프닝 벨에서 300분 그리고 클로징 벨에서 300분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우, 채널 없지 않아요? 네? 이런 채널 없지 않아요? 이런 채널이 어디 있어요? 누가 다 300개 줘? 누가 치킨을 600마리를 누가 씁니까? 와. 야. 하지만 제 힘으로는 좀 부족해서 네. 제가 이제 국어를 해서 네. 그 회사와 함께 콜라보를 하기로 했다는 거. 네. 이번 주 안에 이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 300분 언제 할지는 이번 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들어오셔서 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들어오시니까 클로징벨 8,000분에서 300분이면 확률이 꽤 높아요. 꽤 높아요. 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짱입니다. 뒤에 뉴스룸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내일 또 웃는 모습으로 내일 또 오프닝 벨 그리고 클로징 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